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 일본과 중국 시장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약세였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청개구리가 박쥐를 타고 날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흐름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거래량이 크게 줄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은데요. 대만과 우리 시장만 불이난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의 영향권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지표가 나왔을 때 유럽은 빠졌는데 미국은 그렇게 많이 안 빠졌죠. 네. 근데 오늘 일본이 또 급등을 했잖아요. 지금 일본이 5일째 급등하고 있는데 총리가 바뀐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르는 건지 이유를 알 수 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도 금요일날 뭐 베이징 거래소 뭐 만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다가 오늘은 또 뭐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조금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도 오늘 TSMC는 많이 올랐어요. 네, 지금 30달러 정도까지 올랐는데, 그게 한 580달러 정도 선에 있다가 지금 630달러까지 올랐는데, 대만도 분위기가 안 좋았고, 우리나라도 갑작스럽게 외국인들의 선물이 쏟아지면서 이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야 할 때 못 오르고, 예, 빠져야 하는데 안 빠지고 이러다가 엉뚱하게, 예. 그리고 뭐 박쥐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렇게 이상하게 가는 시장이 아닌가,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뭐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그 8월 비농업 부문 급여 그거 수치가 23만 5천 건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전 수치가 105만 3천 건인데 쇼크에 쇼크. 이거는 정말 이거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을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숫자예요. 이게 이렇게 나오면 사실 시장이 급락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나왔을 때 유럽 시장이 1%가 빠졌었어요. 근데 미국은 안 빠졌죠. 네, 상당히 신기한 건데 왜 안 빠졌을까? 일단 실업률이 5.2%가 나왔어요. 이게 만일에 비농업 부문 이 급여라는 거는 비농업 부문의 취직 이 인구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실업률이 높아야 되는데 실업률이 5.2로 떨어졌어요. 지난번에 5.4였는데 이번에 5.2.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취직자 수가 줄었는데 실업률은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미국의 ISM 비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가 8월 달에 61.4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전치가 64.1이었는데요. 이것도 뭐 지수가 지표가 안 좋았으니까 뭐 쇼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 비제조업 고용이 53.7이에요. 이전 수치가 53.8이거든요. 거의 변화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 비농업 부문에서 이게 고용이 이렇게 줄었다라는 거는 이게 비제조업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네. 일단 뭐 이 지표에 대한 해석을 뭐 그렇게 심각하게 하진 않았다. 시장 반응이 그렇게 심각하게 나쁘게. 다만 테이퍼링이 조금 뒤로 미뤄지는 거 아니냐, 내년 초로 미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조금 생겼다. 뭐 그 정도였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시장은 그거 해석 때문에 크게 뭐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되고, 그리고 아침에 이게 크게 흔들리지 않았었거든요. 안타가 11시 조금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매도가 나오는데, 오늘도 그렇고 지금 외국인이 3일째 선물 거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선물 매매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선물을 계속 이렇게 파는 거죠. 좀 안 좋은 흐름을 만들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계속 초반에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매도를 했다가 뒤에 매도가 1,000억이 더 늘어나는, 보통은 이렇게 매도 아침에 했다가 줄이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뒤에 한 1,000억을 더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2시 전후로 해가지고, 네, 2시 전후로 해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확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다. 근데 뭐 악재가 없습니다. 그때 나왔던 뉴스를 보면 뭐 오늘은 사실 뭐 악재가 거의 없는 것 같고, 정치 쪽에 관련된 뉴스들이 좀 오늘 많았는데, 오늘은 그쪽으로 조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하여튼 오늘은 시장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네. 거래량도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았는데, 네. 흐름이 이게 정말 어디로 튈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모양새다. 네. 말씀처럼 미국 시장의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는 쇼크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에는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시장 반응에 조금 이상한 부분은 없었을까요? 일단 뭐 뉴스를 하나 좀 짚어봐야 되겠죠. 네. 오늘 5G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그 1조 달러 인프라 법안을 9월 중에 표결하겠다. 이런 뉴스가 있어가지고, 5G가 올랐었고, 그리고 독일 IAA 모빌리티 그 행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전기차하고, 이게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폭스바겐에서 이게 게임 체인저가 전기차가 아니고 자율주행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테슬라에서도 핸들과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차가 2024년에 나올 것 같다라는 식으로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네. 뭐 그런 뉴스 같은 경우 좋고, 그리고 아침에 중국의 그 SMIC에서 상해에다가 10조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12인치 팹을 신규로 만든다. 이 12인치 팹은 우리나라 장비 회사들이 주로 만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12인치 팹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쪽으로 장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공장을 지어도 미국 쪽 장비나 이게 많이 못 들어가잖아요, 중국 쪽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장비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 중고 장비 이런 것들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오늘 장비 쪽이 좀 움직였어야 되는데, 나쁘지는 않았어요. 계속 오르고는 있었는데 강하지는 않았다. 뭐 그게 좀 아쉽지만 뭐 그런 뉴스도 있었고,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중국 샤오펑 그 자동차에 배터리 공급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그 삼성전자가 미국의 그 텍사스 쪽에 공장 짓는다. 뭐 이런 또 소문이 나왔었는데 삼성전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특별하게 나쁜 뉴스는 없어요. 네. 근데 정치적으로 보면, 미국이 시리아 정권하고 협력할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 시리아는 원래 이게 사이가 안 좋습니다. 예.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이 있거든요. 이게 팔레스타인을 분할할 때, 그때 이 나라들이 개입을 하는 바람에 이게 안 좋아졌었는데, 이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이렇게 맨날 공격해가지고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근데 협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레바논에 가스 공급하는 거 뭐 이렇게 검토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왔어요. 네. 미국이 중동에서 약간의 뭔가 좀 달라지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미국의 글로벌 호크가 주말 동안에 여기 정찰을 뭐 2차례인가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남미에 코로나 환자가 급감했다. 이유를 알 수 없다. 근데 1차 접종은 거의 60% 정도,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가 한 60% 정도인데 이유를 알 수 없는데 환자가 급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그건 또 호재라고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그 원유 거래하는데 결제 통화를 자국 통화로, 네. 루블하고 위안화를 쓰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지금 국제 통화 결제 시스템은 달러로 거의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데, 러시아하고 중국은 자기들 나라 통화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1000억 달러 정도로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러시아가 유엔에다가 북한의 제재를 완화하는 거를 지금 논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런 것도 또 우리나라한테는 또 좋은 뉴스죠. 네. 좋은 뉴스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서 특별하게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뭐 나온 얘기는 선물 옵션 만기가 지금 9월 달에 이번 주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뭐 약간 흔들리는 거 아니냐. 지금 외국인의 선물 매매가 지금 많이 줄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이 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근데 6월달 만기 이후에 7월달하고 8월달에 매도가 상당히 강하게 나온 날이 며칠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매도 포지션이에요. 매도 포지션.
지금 8월 말부터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2조 원 정도의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청산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게 이월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일단 뭐 그런 얘기 있었고 그리고 벌써부터 뭐 추석 전에 매도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카카오뱅크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크래프톤이 하락했잖아요. 네, 매물이 상장하고 나서 이제 보호해수 기간이 풀려가지고 매물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 세 종목이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뭐 그런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정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건 아니지만 미국의 정치적인 행보가 조금 좀 이상하다. 예, 그게 지금 어떤 영향을 주는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증거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니까 뭐 그걸 나쁘게 받아들이시는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경우 네,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갈 경우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시장이라는 거는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게 너무 부정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네. 근데 미국의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 1979년도에 침공했을 때는 그 왕조를 전복시켰거든요. 네. 그때 전복시켜가지고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했었죠. 그때 소련이 10년간 거기서 전투를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철수를 하는데 1989년 2월 달에 철수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10년 동안 도대체 뭘 했는지 그 소련 장군의 말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것 때문에 소련이 거의 경제적으로 그쪽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붕괴하는 듯한 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 미국이 2001년도에 침공했잖아요. 알카에다를 잡기 위해서 그때 이제 알카에다를 탈레반이 숨겨줬다 그래가지고 침공을 했거든요. 했는데 20년간 지금 싸웠어요. 바이든이 얼마 전에 기자회견 하면서 하루에 3억 달러가 들어갔다고 그랬거든요. 하루에 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이 넘습니다. 하루에. 그걸 20년간 한 거예요. 총 그 전쟁 경비가 2조 달러가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걸 철수하는 이유는 이제 여기 들어가는데 돈, 뭐 전투력 이런 거 군사력을 이제 중국 관련돼가지고 그 얘기하면서 중국 얘기를 했거든요.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철수 얘기를 한 게 2020년 2월 달 트럼프가 먼저 얘기를 했고 소련이 철수할 때도 7개월 넘게 걸렸어요. 걸렸는데 일단 철수한다고 하고 나서 1년 정도 이상 지났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철수한다고 지금 막 난민을 뭐 이렇게 탈출 못 시켜가지고 난리가 나고 미군 장비를 그냥 놔두고 그냥 급하게 도망 나오듯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뉴스가 나왔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이상하게 보이는데.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오늘 나왔던 그 시리아에 관련된 미국의 뉴스라든지 많은 돈을 들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거기서. 근데 이렇게 급하게 장비까지 놔두고 올 정도로 그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준비를 했을 거고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건데 뭐 그거 때문에 약간의 좀 금융시장에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나온 그런 지표의 악화 그러면 이 금리가 오르면 안 되는데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달러는 떨어지고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신호가 나왔는데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그냥 뭐 테이퍼링의 기간이 미뤄진다 아니면 금리 인상이 저 멀리로 간다 이렇게 해서 달러가 떨어질 수는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게 지금 물가만으로 과연 이 금리 상승을 설명할 수 있느냐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이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게 조금 지금은 조금 격동의 시기여가지고 시장에 좀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미국의 금리하고 그리고 달러의 흐름을 201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쭉 훑어봤어요. 훑어봤는데
지금 달러의 위치, 우리나라 환율의 위치, 그리고 미국 금리의 위치를 보면 주가가 어떤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주가가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 3년 뒤에 유럽의 재정위기가 오거든요. 3년 뒤에. 예. 이런 위기가 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 그 러시아 중앙은행장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금리를 갑자기 급격하게 올리면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돈을 이렇게 많이 풀어놓고 금리를 갑자기 올리면 당연히 금융위기가 옵니다. 예. 그건 들을 필요도 없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일단 그런 흐름을,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큰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 다음에 이어지는 위기가 오는 게 아닌가. 근데 금리와 달러의 위치를 보면 지금 안정 구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일단 그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흐름은 선물옵션 만기하고, 그리고 FMC에다가 추석에다가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고,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 최근에 나왔던 정치적인 이슈, 이게 조금 주목받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제가 좀 주요하게 보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다우존스 부동산 신탁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에 이게 갑자기 횡보를 하다가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5% 이상 뛰고 있어요. 예. 이게 임대부동산 이 가격 지수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2008년도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이 지표가 2007년 2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2008년 5월 달에 급등락을 하거든요. 예. 아주 크게 급등락을 해요. 예. 그때 금융위기가 올 것 같다라는 거를 이 지표가 먼저 신호를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부동산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고 자산의 거품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할 때 이 부동산 지수가 갑자기 급락하는 흐름이 나오면 경계를 상당히 크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오르고 있어요. 예, 오르고 있다. 불안해할 것까지는 없는데, 지금 시장을 어떤 아주 간단 명료한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청개구리가 박쥐를 타고 날아다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디로 튈지 반대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이게 좋았다 그랬다가 저게 나빴다 그랬다가 그런 식의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약간 혼란스럽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매 패턴이 지금은 거의 관망이다. 아마 이 선물옵션 만기가 조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그것만 좀 주의하면 되지 않을까. 9월 말까지는 계속 기대를 할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좀 복잡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 최근에 지금 이 흐름들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 아직 그런 징후는 포착되고 있지 않다. 조금 마음을 편하게 가져보자. 그런 마음입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준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